학교에서 포스텍 연세대 개방 공유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래기획팀과의 면담, 포스텍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4월 30일에 열린 입학학생처장님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심층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오후 12시 10분 무은재 기념관 지구본 앞에서 포스텍 미투 선언을 지지한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포스텍 내 미투 운동은 포스텍 라운지에 올라온 한 교수의 성추행 피해 경험에 대한 익명의 글로부터 시작되었고, 추가로 두 학우가 익명으로 자신의 성추행과 성희롱 경험을 밝힘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총여학생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 포스텍 페미니즘을 비롯한 포스텍 노동조합, 포항여성회로 총 5개 단체의 연대 지지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태준 학술정보관에서 시험기간이었던 4월 7일 자정에 스크리밍 데이가 열렸습니다. 라온의 안내 방송을 시작으로 30초간 항상 정숙을 유지했던 박태준 학술정보관에 큰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학생들은 시험기간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었습니다. 스크리밍 데이는 포스텍 도서관만의 문화행사로 시험기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시험기간 직전 토요일 밤에 12시가 되면 소리를 지르는 행사입니다. 포대숲 1935번 제보를 기점으로 해외 대학의 스크리밍 데이 같은 행사를 벤치마킹해서 포스텍만의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올해로 벌써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스크리밍 데이 참가해서 너무 신났고요. 제가 4학년인데 이게 마지막 스크리밍 데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학기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도서관이 되게 엄숙해서 뭔가 오기가 되게 껄끄러워질 수도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스크리밍 데이를 통해서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1대 무은재 새내기 학생회장단 선거가 열렸습니다. 기호 1번 정후보 이지은 학생과 부후보 고예송 학생, 기호 2번 정후보 이신범 학생과 부후보 한범주 학생으로 총 2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4월 17일 후보 공약 발표회 및 합동토론회가 열려 두 선거본부의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투표는 4월 23일부터 4월 24일에 진행되었으며 242표 중 143표의 지지를 얻어 기호 2번 범인의 선거본부가 당선되었습니다. 4월 26일 목요일 공학동에서 27일 금요일 생활관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 발생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히고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심층 취재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3월에 발표된 포스텍 연세대 개방 공유 캠퍼스 실시에 대해 교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저희 PBS에서 이에 대해 취재해 보았습니다. 포스텍 연세대 공유 개방 캠퍼스란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모델입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화, 인구 절벽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대학 개별의 노력으로는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에서는 오히려 대학의 가치 창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텍과 연세대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고등교육의 선도를 위해 새로운 대학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월 5일에 공유 개방 캠퍼스를 추진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생 맞춤형 집중 강의, 교육 플랫폼 공유, 양교의 교과목을 조합한 모듈식 교육과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존에 진행되는 학점 교류와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또한 연구적 측면에서는 미래 도시와 바이오 메디컬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이며 특히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두 대학의 우수 교원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세계적인 연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추후 공동 인스티튜 설립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대학은 활발한 협력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학생증,
졸업증명, 전자투표와 같은 기능을 우선으로 구현하고 구성원이 직접 분산화 앱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30일에 있었던 간담회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 간의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양교의 총장들이 만나 실질적인 협의를 했으며 올해 3월 21일에 실무진 회의를 통해 진행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공유 개방 캠퍼스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포스텍 학생들이 계절 학기를 잘 활용하는데 이때부터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연세대와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포스텍 연세대 개방 공유 캠퍼스와 관련하여 총학생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스텍 연세대 개방 공유 캠퍼스가 포스텍 학생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41.6%,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42.4%로 비슷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첫 번째, 진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두 번째, 학점 교류와의 차별화, 세 번째, 포스텍의 공학 노하우와 연세대의 교양 과목의 상호 제공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세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이러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는 게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갈등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사안을 추진해 나가게 될 텐데 네, 학생이 포함되었으면 좋겠고요. 학생의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포함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학부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의 폭이 넓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수업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넓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단순히 교양 몇 학점 듣고 오는 이런 형태가 아닌 좀 더 생산적인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유 개방 캠퍼스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은데 그 공유 개방 캠퍼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학생들에게 조금 더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설문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았었고 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사실 지방 출신인 저로서는 연세대와 개방을 하게 된다면 수도권에 갈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 신문을 자주 읽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신문에서 우리 대학 총장님이 연세대 총장님과 함께 공동 학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서 그 발표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중요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에 이전에 학생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또 미리 공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텍 연세대 개방 공유 캠퍼스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사회와의 사전 교류가 미흡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포스텍 연세대 개방 공유 캠퍼스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PBS 뉴스 강주은이었습니다.